네,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102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전이긴 한데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도 잠시 함께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장 초반만까지 해도 괜찮았는데 그쵸.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설 연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왜냐하면 설 연휴 전에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강했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급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에 나섰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기관이 매도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삼성전자를 최근까지 매수를 했지만 지금 이 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까지 감산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감산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약간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설 연휴 전에 일단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폭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47% 하락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9%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개별 테마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도 테마였던 로봇 테마들이 좋았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KT가 한국형 챗 GPT를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코스닥이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도 테마에 편승하지 못한 개인들의 계좌는 아주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가 끝나면 보통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계좌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침체되어 있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나 여행주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좀 침체를 보였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루트로니카 파마리서치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지금 기존 로봇 테마와 메타버스 그리고 여행항공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는 다시 한번 리오프닝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포트를 적절히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수립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의 대장주와 오늘의 대장주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리오프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또 AI 메타버스 관련해서 들고 오셨는데 어제장 네. 굉장히 잘 갔어요. 네.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와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네. 도배를 했습니다. 일단 피부 미용 화장품 관련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달 30일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유력시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19일이니까 내일 발표가 됩니다. 내일 중대본에서 안건 논의 이후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한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가 유력시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 마스크 해제는 2단계에 걸쳐서 해제가 될 거고요. 1단계가 먼저 30일 날 이제 1단계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화관이나 이제 백화점, 식당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취약 시설인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실내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는 걸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가 해제되다 보니까 뭐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섹터 위주로 종목을 한번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 30일에 해제 유무가 결정되는 건 20일이죠? 내일 발표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유망 섹터, 어떤 유망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또 여러 번 다뤘는데요. 가져오셨죠. 네,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사실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자랑은 조금은 관련이 없지만 중국 쪽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설립된 이커머스 전문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이 약 전체 매출에서 한 98%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징둥닷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몰 그리고 월마트 차이나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커머스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그 청담 글로벌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를 소싱하고 마케팅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대 여성이 색조 화장품을 많이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30대 여성에 맞춰진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소싱하고 마케팅해서 중국 이제 징둥닷컴이나 T몰 그리고 월마트 차이나에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약 98%에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청담 글로벌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각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해외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고 자국 로컬 화장품을 위주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여전히 중국 쪽에 수출되는 해외 화장품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중국 소비자들도 중저가 라인을 로컬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가 라인은 여전히 해외 유명 이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 화장품 1위 업체라면 중국은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는 사실 화장품 업체들이 큰 성장을 거두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일 브랜드 위주로만 중국에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들보다는 다양한 브랜드를 중국에 판매하는 청담 글로벌이 오히려 유통업체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청담 글로벌을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지난 12월 말부터 이제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보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청담 글로벌은 리오프닝 기대감에 점차 그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실적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보다 늘었지만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1월 21일 날에 중국 춘절이 본격화된다면 청담 글로벌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21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2,000원 정도만 강하게 뚫어준다면 한 1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설 전후로 해서 그리고 춘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시점을 이벤트와 함께 엮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단기 춘절 이슈로만 접근하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절 때 더 판매가 잘 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판매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중교통 이용량도 늘어나고 있고 외부 활동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분들도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춘절 때 조금 더 부각받는다라는 것뿐이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청담 글로벌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리오프닝 안에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네. 리오프닝 안에서 어떤 섹터일까요? 여행항공 관련 섹터 가지고 왔고요. 지금 뉴스 보시면 세계관광기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관광업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한 80에서 95% 수준까지 회복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전망 섞인 보도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이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한 80% 이상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미주 지역은 한 63%,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의외로 23%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수요를 창출하는 이제 중국 쪽이 워낙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시아 쪽은 관광업이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부터 하늘길이 열리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아시아 쪽에서 폭발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가지고 왔고요. 사실 제가 그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은 뭐 LCC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그리고 여행사 중에서는 뭐 하나투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워낙 많이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올해 확실시되는 업황 개선이 확실시되는 종목이 바로 여행항공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행항공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로 알아봤습니다. 항공 여행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투어 가지고 왔고요. 하나투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실제 실적이 제가 지난번에는 한 2분기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증권사라든지 전문가 전망들은 한 1분기 빠르면 1분기 손익분기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사 1위 기업이고요. 뭐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나 이제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도 괜찮고요. 그중에서 하지만 저는 1위 기업인 하나투어를 일단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올해 여행객 수는 아마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월달 유류 할증료가 최대 29%까지 하락을 합니다. 유류 할증료가 하락을 하면 항공권 값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 아래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 연휴 앞두고 패키지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기획 여행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만 5천여 명이 예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고요. 이거는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도 늘어났는데요. 모두투어도 전년 동일 대비 한 90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노랑풍선도 한 40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행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한 1분기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늦어도 2분기에는 손익분기점을 확실시 돌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패키지 손객 수도 4.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 1,70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연기금 매수 물량을 꾸준히 살펴봤는데 최근에 연기금 매수세가 여행항공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집중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후에 연기금 누적 매수가 한 46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뭐 여행항공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뭐 매수 특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여행 항공사들이 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흐름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부터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주가 대비도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7만 원까지 조금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도 하나투어 바라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도 프로그램 계속해서 리오프닝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 알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오전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아침 8시 40분에 너튜브와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니까 장중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뭐 설 연휴 전에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이 집중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제가 유망주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중 방송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시였죠? 아침 8시 40분에 진행합니다. 네, 아침 9시 40분.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 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